6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약보합 0.18이죠. 자, 하락, 상승, 하락. 자, 8거래 가까이 하락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요거 양봉 하나 찍고 9거래일 쭉 밀리죠. 자, 9거래일이면 거의 2주 동안 밀리는 거죠. 짧게 상승, 밀리고 짧게 상승. 강하게 상승, 긴 기간 동안 밀리고. 자, 요거를 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이 기간 동안 상승은 짧게, 하락은 길게, 상승은 짧게, 하락은 길게. 자, 이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얘 쳐다도 보기 싫겠죠. 그쵸?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2년 반에서 3년, 길면 4년도 될 수가 있겠죠. 보통 3년 기준점이었던 것 같아요. 2년에서. 그리고 나서 8개월이면 한 방에 뚫었죠. 자, 요거를 한눈에 확인해 보자고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자, 2년이죠. 월봉 기준으로는. 요때는 조금 더 길었어요. 이때는 1년, 2년, 3년, 4년. 이때는 4년 가까이 박스권. 이때는 한 조금 짧았죠. 그리고 요때는 한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하락 기간, 또 강한 상승. 지금도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2년 반 정도 됐죠? 하락 기간을 거쳤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뭐죠? 딱 8개월이면 게임 끝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기는 기간 동안 1년이 넘었어요. 1년 반이 돼가죠? 이 바닥에서 1년 반, 고점에서 내려온 기간 1년 이상. 자, 이러면 사람이 마탱이가 가죠. 셀트리온은 안 되는 주식이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하락, 상승, 상승 짧게, 하락 길게, 상승 짧게, 하락 길게. 그 다음 8개월이면 끝난다. 요거 3년 기준점입니다. 저는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루하루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에 힘 빼지 마시라고요. 제가 보면 주가가 떨어지고 하락 기간이 길어지고 나면 힘들다. 정말 진이 다 빠진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가지 말라고 해도 그 때가 이르면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올해 2023년도 하반기, 지금 6월달이죠. 한 7월, 8월, 9월, 7월에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되죠.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말고는 자금이 갈 데가 많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한 타임 쉬어야 된다고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고로 언급을 드리지만 3, 4합병은 셀트리온의 상장일의 가장 큰 대형 이벤트예요. 여기에 대형 M&A, 요 대형 이벤트가 실적 기반 위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코레블스의 미국 3상,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이것 또한 작지 않은 모멘텀입니다. 지금은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였는데 3상에 들어가는 소식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수급이 몰리게 되면 그 소식에 저해져서 수급이 계속 몰릴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보고 있지 않지만 어느 기준점인가 달리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주식 투자는 멘탈과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30%, 코스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그런 기간이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좀 보고 가죠.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한 5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죠. 4년 반 동안. 그리고 한 방에 올라갑니다.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박스권이에요. 자, 볼게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4년 가까이 박스권에 이때 얼마나 코스피가 상단에 막혀 있었을까요? 얼마나 삼성전자, 물론 배당이 나왔지만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삼성전자도 거지 같은 주식입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자, 얘기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니까요. 다음번 삼성전자가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게 됐죠. 중소형주였기 때문에 대형주로 이제 들어선 겁니다. 고로 걔가 한 타임 쉬어줘야 돼요. 그 시가총액이 큰 놈이 개인 투자 자금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난 후에 안전하게 다시 올라가겠죠. 단 예전만큼의 파괴력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국내 증시, 오늘 FOMC가 있었죠? 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도표가 나왔어요.
자, 오늘 시황, 매크로, 멘탈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언급을 드리고 지치지 마시고 가격 떨어지면 열심히 모으세요. 모으시고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한 방에 끝날 테니까. 아시겠죠? 자,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0.40 하락, 코스닥은 0.71 상승,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0.39 상승, S&P는 0.08 상승, 강보합, 다우는 0.68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이 0.05 약보합, 상해와 항생은 0.74, 1.99 금리를 인하한단 말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자, FOMC 연준의 홈페이지예요. 그 전에 미디어 나온 걸 먼저 보시죠. 미디어에 나왔던 거 뭐냐 하냐. 연준 기준금리 5에서 5.25로 동결, 향후 인상 가능성 열어놨다. 올해 점도표, 이게 핵심이죠. 이 점도표인데요. 금리 5에서 5.75까지 전망한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점 몇 개 찍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최종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려놨으니까 추가 2번의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었어. 시장이 헷갈리죠. 금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올라가냐 내려가냐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금리를 2번이나 더 올린다 그러는데 시장이 갈팡질팡 헷갈리고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5월에 0.25% 올리고 끝났다. 이미 6월에 스킵하고 7월에 올린다는 말도 있었죠. 자, 그리고 미디어에서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연준의 성명과 전망은 매우 매파적이었으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인플레이션 파이팅 내용이나 7월 금리 인상을 확정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낙관적이다. 미디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이대영이라고 하시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한 달 전에 일시 중지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 사이클 중지기간이다. 6월에 금리 동결하고 7월에 올릴 거야. 몇 주 전에는 6월에 0.25%의 확률이 80%였다. 나는 내 자신의 분석을 신뢰한다. 20년 동안의 금융시장 및 경제 분야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다. 내 연구와 내 자신의 분석은 이자율 주기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랑 매크로 시장관이 똑같습니다. 저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점도표가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의 홈페이지에서 성명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연준의 홈페이지고요. FOMC 성명 발표. 짧으니까 핵심만 보겠습니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빠거러졌죠?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이 증가했습니까? 파트타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마사지했죠. 실업률은 최근에 또한 뛰었죠. 고용률과 실업률은 언제든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많이 떨어졌죠. 연준은 실제로 먼저 끝까지 볼게요.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현재 건전하고 탄력적일까요? 잠시 보고 갈게요. 실리콘밸리 은행 등 중소형 은행 파산 여파 신용경색 시작. 요게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죠. 미 국채, 고금리를 감당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자산에 대한 부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6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상업용 부동산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그 리스크가 이제 수면 아래서 언제 튀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계속해서 기업들과 자산시장과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게 되면 은행이라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고로 퍼스트 리퍼블릭발 은행 위기 재점화. 이 은행 위기가 물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일까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큰 그림에서 100년 이상의 기축통화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달러의 발권력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활동,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잘 알고 있죠? 이들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경제 매크로를 잘 보시는 분들이 연준에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들이 모를까요? 자, 그래서 물가 인상률을 2%로 맞춘다 그러는데 불가능한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언급을 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추후에 통화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백데이터는 노동시장의 상황, 실업률과 고용률, 인플레이션의 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2%는 못 맞춥니다. 그리고 금융 및 국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장은 뒤집어지고 연준은 동결 소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거를 앞으로 시장을 벌이는 채권 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좀 볼게요. 미국의 국채 채권 시장이 연준 FOMC 발표 이후에 10년물이 다 2년물, 3년물, 5년물, 30년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자, 그런데 2년물은 정책 금리의 기준은 2년물이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와 경제 성장률을 대표하는 것은 10년물입니다. 자, 먼저 2년물이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볼게요. FOMC 발표 기간에 훅 떨어졌다가 쭉 다시 가라앉았죠. 얘는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데 얘가 1개월치가 사상 최고치, 3개월 동안의 사상 최고치, 1년치를 보더라도 4.86을 찍고 거의 고점 부근에 있죠. 3년치를 보더라도 거의 고점, 10년치를 보더라도 최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얘가 꺾일 때, 2년물이 꺾여 나갈 때, 금리가 꺾여서 하향 안정화가 될 때 시장은 달립니다. 시장을 헷갈리게 맞을 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걸 차단을 하고요. 그들끼리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물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FOMC 이후에 훅 튀었다가 떨어졌죠. 1개월물의 사상 최고치에 부근에 있죠. 3개월치도 마찬가지고요. 3년치를 보더라도 4.2를 찍고 거의 고점권에 있습니다. 10년치를 봐도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거죠. 얘가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기준물입니다. 얘가 금리 동결 구간에 쭉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몰릴 때 시장은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가계와 기업들이 말입니다. 더불어 실물 경제가 말입니다. 이거를 연준이 모르고 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2024년도 중순 이후로 그 기준점이에요. 조금 땡겨질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저는 큰 퍼펙트 스톰이 예정됐다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3, 4합병과 함께 셀트리온이 한번 튀어갈 수 있는 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보는 시황간이고요. 자, 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즉 원화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였었어요. 반도체 섹터의 상승과 함께 원화가 최근 강세였었다. 달러는 선진국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와 비교한 겁니다. 달러를요. 어쨌든 달러는 거의 박스권에 있었는데 원화가 강세였다. 그리고 유가는 재고 이슈와 함께 연준 FOMC 매파적인 기조로 해서 뭐 떨어졌다 말을 하고 있는데 68.27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핵심은 뭐다? 채권 금리가 꺾여 나갈 때 이건 기준금리가 동결 구간 때 시장은 반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하고 있는 분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매크로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건 다방면에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 그림이 보입니다. 달러의 주인이 누군지 제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수급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셀트리온 하루 걸러서 거의 매일 또는 쉬지 않고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국내 시장은 크지 않지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오크레브스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죠. 하나하나가 작지 않은 모멘텀들입니다. 이런 게 바로 모멘텀이 언젠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공시예요. 오크레브스 미국 3상 시험계획 승인, 이게 오늘이죠. 스텔라라 식약처 한국 품목허가 신청했고요. 6월 12일 날 램시마 크론병 소아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냈고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을 같이 램시마 SC 미국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죠? 5월 26일입니다. 스텔라라의 유럽 품목허가 신청을 했죠. 그리고 5월 24일 날 유플라이마 미국 최종 판매 허가 획득하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지 않은 이벤트예요. 그리고 미국 3상 5월 16일이죠. 한 달 전에 오늘 승인 나왔던 한 달 전에 오크레브스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죠.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도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뭐죠? 이 기가 막히게 가고 있는 길이 이 지루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 1년 동안 내려가고 정확하게 언급을 좀 할게요. 1년 동안 하락 추세 그리고 1년 반 동안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 2년 반이죠. 자, 사람이 마탱이 가죠. 그리고 8개월 만에 끌어올릴 거예요. 자, 이 모멘텀이 반영이 되지 말라 그래도 실적 기반 아래서 반영되는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멘탈 잘 부여잡고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죠? 진짜 실력자인지. 결국은 시차가 발생을 하지만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으로 그리고 모두 차익 실현하면서 웃는 그날까지.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돈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광고비가 진짜 내 목소리 비해서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멘탈 잘 부여잡고 동행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5.82, 거래량은 52만 2천 주. 오늘 0.18 약보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거래일 중에서 하루 빼고 계속 하락이죠. 그러면 지치겠죠. 1년 반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1년 동안 하락 추세. 강력한 하락, 1년 반 동안 바닥에서 긴다. 2년 반이죠. 그러면 갈 때가 된 거예요. 하반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쳐다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1년 이상 손바뀜이 있어 왔다. 이 기간 동안 실적 기반 아래 모멘텀이 터지면 충분히 올만하다. 금리 인상 저는 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나오겠죠. 이게 바라보고 있는 저의 하반기 폭등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슈예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21.82. 아따 많이 늘었네요. 하나, 둘, 2거래일 17, 11. 예전에는 맨날 25% 왔다 갔다 했었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공매도 매매 비중 의미 없습니다. 거래량은 99만 3천 주. 오늘 0.14 강보합권. 자,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26.69. 제약도 많이 늘었네요. 21, 17, 22, 26. 전혀 의미 없다. 단 1도. 거래량은 23만 7천 주. 오늘 1.98 상승만. 자,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큰형. 오늘도 쌍끌이 매도. 외국인 2만 5천 주. 기간 3만 8천 주입니다. 자, 이 정도로 쌍끌이 매도가 연이어서 한 9거래일이죠. 9거래일 중에서 기간은 2거래일 빼놓고 매도였다. 7거래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하면서 드디어 한 달 기준 10만 주 매도가 나왔다. 이 정도로 매도가 나왔고 9거래일 연속 개인이 순매수입니다. 개인 창구겠죠. 어쨌든 진짜 이럴 때는 모아가세요. 선수들이 하는 대로 모아가세요. 진짜 이때 매집하는 애들은 선수입니다. 선수. 박박 길 때,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개인들이 미친 듯이 욕할 때, 지쳐서 포기해서 나갈 때, 이때 매집하는 애들은 선수이다. 자, 그래서 언급을 좀 드리면 요 기간 동안 좀 길어졌으면 이제 반등 나올 때도 됐죠? 다시 또 끌어올리겠죠. 또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실적 찍히기 전까지. 국내 증시에 자금이 몰리기 전까지예요. 그 작업이 저는 어느 정도 시기가 와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 4,795주 매도. 연기금이 3만 8천 주 매도입니다. 연기금이 한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죠? 한 달 기준 연기금이 4만 주 가까이 순매도예요. 사모펀드는 2만 1,000주 순매수하면서 한 달 기준 11만 5천 주 매도. 기간은 오늘 4,700주, 매도 투시는 11,000주, 보험은 약 4,900주 매도. 그러나 금융투자가 26만 8천 주 아직까지 순매수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도 수급이 꼬여있죠. 그쵸? 개인은 한 달 기준 8만 4천 주 순매수. 기간은 2만 9천 주 순매수, 외국인은 10만 주. 수급이 꼬여버렸다. 자, 꼬였다는 건 뭐죠? 바닥에서 다시 풀릴 때도 오간다는 겁니다. 자,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거의 동일하죠? 헬스케어도 9거래일 연속 순매수. 드디어 개인이 마이너스 150만 주까지 갔다가 9만 5천 주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13만 4천 주 순매도. 기간은 2만 주 순매수였다. 오늘 쌍끌이 매도는 아니지만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수급이 좋지 않죠?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간이 한 달 기준 14,000주, 기간은 11만 8천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9만 7천주, 연구금이 5,800주 매도했었어요. 연구금이 거의 9거래일 가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거래일 연속 순매도죠. 사모펀드는 12만 주 순매수였습니다. 한 달 기준 35만 8천주를 그래도 순매수하고 있지만 헬스케어 또한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는 건 뭐죠? 좋아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2023년도, 4년도, 5년도 실적 캐파와 회사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바닥에서 다지는 기간을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자금이 갈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 증시 또한 이제 안정화가 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막내 기간이 56,000주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9,000주, 27,000주 순매도입니다. 금융투자가 8,200주 매도했고요. 오늘 사모펀드가 65,000주 순매수했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사모펀드가 오늘 좀 조금씩 좀 들어왔어요. 자, 연기금이 제약 또한 연기금이 제약 오늘 3거래 연속 8,200주 매도를 했고요. 삼형제 다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에는 차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진짜 개인들도 있겠죠. 선수들이에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나 차명도 선수죠. 주가를 주무르는 애들이니까. 정보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걔네랑 동일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치게 해서 8개월 만에 끌어올리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하반기에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